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동산에 대한 바로 1장, 2장까지는 우리가 흐름 전체가 어떤가 하는 OT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책에 대하여 편집, 원고 정리하느라 다소 전체적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 흐름 속에 들어갈 내용들을 1장과 2장에서 OT를 통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했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바로 교과서, 바로 교재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강부터 들어가는데 1강, 2강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OT 과정이다. 전체적 흐름이 어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취급할 거냐 하는 전 분야를 한번 쭉 개요별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부동산학의 바로 내용에 대하여 좀 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가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말로 된 이야기, 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 그래서 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학이다 그럴 때 부동산학을 이제 정규책에 의하여 이제 앞 페이지부터 쭉 나가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란 말은 부동산의 활동을 얘기한다. 액티비티. 그래서 여기는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거죠? 그죠? 능률의 원리. 능률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의 뭐가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할 땐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풋에 대한 아웃풋. 일종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투입량에 대하여 산출량이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 곱하기 되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능률이다, 생산성이다, 또는 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갖다 얘기하는 어빌리티. 요게다 이 능률을 높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응용하느냐, 응용기술.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라는 생산성을 갖다가 얘기하든지, 생산성이나 또는 아니면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죠. 효율성이라든가 또 수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등등을 갖다 우리는 다 묶어서 능률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응용된 기술을 갖다 활용한다는 이야기에서 응용기술, 바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결국은 종합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응용과학이다 하는 말이 첫 번째 우리 페이지의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바로 얼마나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일종의 생산성이나 또는 아니면 효율성이나 아니면 수익성이라는 이런 등등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 여기에 대하여 의해 되느냐 능률을 올린다라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며, 두 번째는 응용의 기술.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갖다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으냐,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바로 결론적인 뭐가 되냐, 종합된 응용과학이다 하는 이야기의 첫 단어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동산학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경법이란 말이죠. 기술적 측면, 두 번째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세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이뤄간다. 부동산에 대하여 예를 들어 건물을 짓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기술적 부위의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 소위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가치, 부가가치를 더 생산하느냐, 똑같은 땅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술적인 부위를 살려서 경제적 측면을 갖다 고려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자주 쓰지만 기경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부동산은 기경법이다. 기술적, 경제적,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법적.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위,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다 뭐 때문에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현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다 그러는 건 바로 경제적 어떠냐 그러면 바로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토지를 활용해서 효용을 높이느냐 하는 기술적 측면에다가 경제적 얘기를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 보장, 땅에 대한 보장, 건물에 대한 보장을 나타내는 법적 어떠냐 그러면 바로 하나의 소속을 나타내준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죠? 그렇죠? 등기. 이런 이야기가 바로 법률적인 이야기가 된다. 그걸 합해서 우리는 기경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쪽에 우리가 서두의 이야기를 할 때도 OT를 얘기할 때도 기경법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다 하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얘기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은 종합적 학문으로서 부동산 현상을 인지한다.
현상은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이 활동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이끌어가느냐,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한 게 뭐가 되죠? 바로 종합적 접근법이라는 말을 쓴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양면 어프로치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현상과 그리고 부동산에 일어나는 활동을 두 가지를 믹스해서 어떻게 능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능률성을 갖다 높여주는 이야기. 능률성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산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다 인풋에 대한 아웃풋,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갖다 높여주는 힘에 바로 이게 투입량에다가 산출량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높여주느냐 하는 능률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얘기를 갖다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종합적 접근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있는 사실 그대로의 부동산 현상과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다 활동을 갖다가 연결해서 결론은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능률적으로, 즉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높여주는 입장으로 종합적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첫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종합적인 이야기를 딱딱 분리시키며 우리가 요점 정리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쭉 간다면 바로 이걸 갖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갖다가 한 번 더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적으로 우리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따져주며 눈으로 지나가면 쑥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여러분 보는 습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얼핏 보면 뭐 부동산의 개론 앞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쑥 지나가는데, 그래도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만약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점수를 주기 위하여 내는데 바로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꼼꼼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동산학도 뭐 회계나 경제나 민법이나 못지않게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의 능률화, 항상 얘기를 한다면 능률화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경제성,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높아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부동산학의 목적은 뭐죠? 능률화입니다. 있는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부가가치를 내느냐 하는 효율성,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개념, 바로 인풋분의 아웃풋을 했을 때 어떻게 높여주죠? 이게 바로 부동산 활동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의 능률에 대한 원리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론적이다. 원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산성을 얘기하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 여기를 갖다 뒤에서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대한 곱하기 되겠을 때 이게 높아지는 원리. 그리고 바로 이런 이론은 뭐가 되느냐? 과학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용기술이라는 말은 바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하나의 뭐가 되죠? 실무적인 이야기. 기술성이죠. 기술성.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느냐? 하나의 체계화된 종합 응용과학이 뭐가 되죠? 학문적 성격이다. 우리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한마디로 종합해봐라.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어떻게 되죠? 하고 물으면 부동산학의 활동의 능률화를 갖다 위해서, 이게 바로 목적이 되죠. 두 가지가 뭐가 되죠? 원리와 기술, 응용기술. 원리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 응용기술은 하나의 기술적인 이야기고 실무 이야기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뭐가 되죠? 바로 종합적 응용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학문적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능률화의 원리죠. 능률화의 원리. 능률화는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가지는 어떤 목적. 우리가 왜 부동산을 배우죠? 바로 능률, 효율을 갖다 높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 왜 되느냐? 그럼 그런 원리를 갖다 우리는 과학적, 이론적이라고 얘기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기술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두 가지, 응용과 기술이란 두 가지를 갖다 과학과 기술이란 두 가지 이하여 바로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하나의 학문이 바로 학문적 전체적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학의 내용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동산학의 목적은 능률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가지는 게 뭐죠? 기본적인 순수 이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학성을 나타내는 원리.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기술적 어떤 기법을 도입하는 게 실무적 분야는 기술성, 과학성과 기술성을 결합해서 하나의 종합 응용과학으로서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학의 가장 목적은 능률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는 두 가지는 원리와 기술.
원리와 기술. 원리는 과학적인 이론적 분야고, 그 다음 기술은 실무적인 이야기의 기술적.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종합 응용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얘기하며, 바로 부동산학이 가지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응용한 학문이 뭐가 되죠? 바로 부동산학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가면 학문적인 성격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학문적 성격을 보자. 자, 우리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지나가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죠? 그냥 썩 지나가기 쉽습니다. 봤던 책에 또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한 번쯤 반드시 어디든가 정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학 일종의 내용도 뭐가 되죠? 여러분이 노트를 어떻게 잘 꾸며주느냐가 시험 보러 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위고, 이것도 하나의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점수를 따줘야 하는 영역이다. 만약에서 점수를 갖다 우리가 못 딴다면 다른 데서 점수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많이 더 따줘야 되는 부담이 되는데, 보통 부동산학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하나의 점수를 올려주는 전략 과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노트화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학을 갖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보겠지만, 하나의 아까도 말했지만 실천적이냐 응용적이냐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됐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한다. 어떻게 주어져 있는 바로 부동산을 잘 활용해서 인간에게 효율을 갖다 높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부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공평한 배분, 또 서로가 공용해야 되는 부위,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이런 부위를 갖다 실천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부동산학은 응용으로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인간의 부동산학과의 관계,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관계, 그래서 궁극은 공평한 배분을 이용하여 응용하는 하나의 사회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게 학문적 첫 번째 이야기인 바로 응용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학을 실제로 현실 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게 뭐가 되죠? 실천적 기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적 과학. 그리고 이걸 주변에 여러 가지의 뭐가 되냐, 활용의 법력을 갖다가 면역이 강해지기 때문에 응용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부동산학은 실천과학과 응용과학이란 두 가지가 결합된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없는 많은 경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급해왔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말로 된 학문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유형이라는 얘기가 되죠. 형태가 있는 토지, 건물, 형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현실적 부동산인 구체적인 뭐가 되느냐, 경험과학이다.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우리가 말로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나 또는 아니면 다른 어떤 학문처럼 되어 있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경험에 의한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현실 사실을 설명하는 것, 현실 사실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경험과학은 상황을 인식이 아닌 현실 사학을 바로 설명해주는 과학이 뭐가 되느냐, 바로 경험과학의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바로 경험한 부동산을 명제로 추출하여 그를 가설로 삼은 후에 경험과 이론을 증강함으로써 사실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룰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제를 추출한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가설로 삼아야 되며, 그 다음에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검증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설명을 해석해주는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경험과학에 대한 이야기. 수없는 많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부동산의 현상을 명제 추출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설명하고 해석해주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 하나의 부동산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학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응용사회와 경험과학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다 결합함으로 해서 바로 종합적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바로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관련된 법, 예를 들어 경제법, 경제학,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법학, 그리고 행정학, 그리고 이제 경영학,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적 접근 방법을 쓰지 단독의 어떤 글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게 어떠냐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방식.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제가 앞에 OT를 할 때부터도 거듭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스템이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개체가 이렇게 있다면 서로가 연계가 되는 이런 이야기,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시스템적 사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동산은 종합적이며 또한 문제는 바로 얘들은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게 시스템적 방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넓게 말해서 학문적으로 봐도 경제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종합적인 학문과학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모든 현상을 갖다 설명해 나가는데 시스템적 사고다. 시스템적 사고라는 말은 서로가 연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토지를 투입했다 그럴 때 나중에 건물로 어떻게 분산되어 나오느냐 서로가 이게 연계성, 링크되는 연계성 이 연계성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스템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시스템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시스템이란 말은 연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부동산학은 앞에 말하던 응용사회과학의 일부분이며 또 하나의 경험에 의하여 우리가 축적돼가는 학문의 하나며 또 종합적인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종합과학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학문으로 봐도 경제학, 법학,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하나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연결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스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면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바로 부동산학은 하나의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룰을 가진 하나의 어떤 통상적인 어떤 룰에 의하여 규범을 가지는 과학이다. 자기 것들 혼자 쓰는 게 아니죠. 바로 토지도 공개념을 통하여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규범 정해져 있는 어떤 학문을 통한 가치 판단을 제시하는 이야기 이게 뭐가 되냐? 규범과학이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학은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부동산학을 우리가 만약에 더 얘기를 한다면 크게 나눠서 네 단계 응용과학이다.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부동산의 효율성 공평한 배분의 문제 이게 바로 응용과학의 이야기가 된다. 응용과학은 실천과학과 응용과학을 두 가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는 실천이며 그 다음에 바로 활용하는 면을 강조하는 응용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종합과학이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적인 사고 즉 연계성을 얘기했죠. 그럼 네 번째 가면 규범이다. 규범은 이제까지 쭉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독자적인 어떤 것보다는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하여 가는 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부동산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바로 크게 나눠서 이 네 가지 앞부분에 있는 이 네 가지를 갖다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쭉 보죠. 응용과학.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경험과학.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종합적인 과학. 그리고 네 번째 과목 규범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또박또박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이다. 새로운 신생이 아니라 오랜 바로 관습이에요. 또 하나의 룰을 가진 규범과학이라는 이야기 내용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부동산학의 하나의 개념 속의 이야기가 되고 부동산학은 과연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의 접근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앞부분을 갖다가 요점 정리 이제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이걸 갖다 좀 더 심화학습해서 한 번 더 앞에 이야기를 총합해보자 이거죠. 부동산학은 앞에 쪽에도 약간 이야기 있습니다만 능률이라는 원리, 능률 원리 그걸 갖다 응용한다는 응용기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바로 종합과학이다 하는 말을 한
좀 정리 두죠. 두 번째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한 권의 성격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 건축학 여기다 우리가 더 들어간다면 아까 나왔던 이야기 경영학까지 바로 사고파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영, 부동산 사무실, 부동산의 중개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경영이 되겠죠.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응용과학이다 하는 말이군요.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응용과학이고 종합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법으로 우리가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로 나와서 같이 한번 보도하자 이거죠. 부동산학은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접근을 해야 바람직하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여기는 효과적인 부동산을 펴기 위해서는 주변 과학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된다. 결국은 부동산학 접근은 바로 효과적인 어떤 접근, 효과성을 높인다는 말은 바로 효율성을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풋에 대한 아웃풋,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높여준다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 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바로 여러 가지 법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의 어떠냐 그러면 바로 주변과학이라는 얘기가 되죠. 바로 학문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주변과학으로부터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일반적 접근법에는 바로 분산식이냐 하나하나 분리해서 따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왔을 때 뭐가 되냐 중점적 접근법을 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종합적 접근법을 쓸 것입니다. 세 가지 각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변 과학을 끌어들여 하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접근할 때 접근의 방법에는 분산식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죠. 하나의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을 갖다가 종합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들나 부동산을 대하여 따로따로 연구를 갖다가 띄서 한다. 예를 들어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 이렇게 개별적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분산식은 농점이 배교적 어떠냐가 명확하지만 이는 부동산의 특성에 어떠냐가 의식되지 않으며 부동산 체계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분산식 접근법은 너무 분리식에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는 방법은 부동산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주변의 과학을 끌어오는 응용과학이 돼야 되며 종합과학이라 그런 얘기가 되죠.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종합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종합과학이라고 얘기했던 이야기. 그래서 개별적 분산에서 우리가 따져서는 의미가 없다.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분산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 접근법에 의하여 가야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분산식은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갖다 연구하는데 체계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분산식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식 접근법이라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갖다 어떤 특정 측면 하나의 어떤 특정 측면 하나하나 따로 떼가 보지는 않더라도 특정 측면에 역점을 두는 예를 들어 기경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경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순 우리가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바로 법률적인 거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회계에서는 바로 기경법이라는 말을 뜨죠. 이걸 갖다가 중점을 두며 하나하나 법률적으로만 따로 보고 경제적으로 기술적 측면 이 특정 측면에 역점을 둘 때 우리는 중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단순히 분리하면 앞에 말하던 뭐가 되죠? 바로 분산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걸 갖다 중점적으로 하나의 어떤 특정 측면의 기준을 두며 중점을 두며 연구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중점식이라고 합니다. 중점식 접근은 전문 지식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점이다 이거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측면을 중점만 둔다면 뭐가 되냐? 부동산 활동 내역이 범위가 한정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특정만, 기술적 특정만 이래가면 안 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점식도 부족하다. 바로 범위의 한정을 가지고 온다. 바로 하나하나 특정 측면을 분리해가 우리가 공부한다면 중점식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묶어줘야지 따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측면만 우리가 특정 측면을 고려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중점인데 개별은 그야말로 하나하나를 분리 완전히 된다. 따로따로 보는 거고 이거는 연합을 하되 특정 측면을 갖다 줬죠. 법률적 특정 측면만, 경제적 특정 측면만, 경제적, 기술적 뭐 이렇게 딱딱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중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내용이 빈약하고 범위가 한정적이다라는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 의견이나 접근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의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응용해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뭐 예를 들어 개별로 보든지 중점적으로 본다든가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종합적 접근법을 취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합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며 바로 종합적은 부동산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종합 기능을 발휘하며 그 다음에 그래서 능률을 갖다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문의 탐구 형태와 현실 이 연구 분야가 방대하고 또는 개척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초기 단계 이론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종합되기 전 예를 들어 끌어가기 전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을 갖다 바라보는 각도의 세 가지 일반적인 견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첫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하나 분산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중점이냐 아니면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보느냐. 그런데 궁극은 종합적 접근법이 가능하지 앞에 말하는 개별이나 바로 일종의 중점적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접근의 방법을 갖다 우리가 나눠본다면 접근의 방법을 본다면 바로 행태과학이다. 바로 일종의 행태란 말은 행동과 태도라는 얘기가 되죠. 행태란 말은 행동과 태도 부동산에 대한 뭐가 되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 이하여 분리하는 걸 갖다 우리는 행태과학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부동산을 갖다가 의견이나 본질을 규모하는데 부동산학 경영,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뭐가 되느냐 중개활동 이런 활동만 몇 개를 준다면 바로 부동산에 대한 행동과 태도적 접근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행동태도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걸 갖다 우리는 행태과학 접근법이라는 말을 쓰더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학 경영, 부동산학 마케팅, 부동산 중개활동 이렇게 행동과 태도의 역점을 두고 접근한다면 행태적인 접근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의사결정식. 의사결정은 바로 디시전 메이킹을 얘기하죠. 바로 인간이 논리적인 어떤 예측의 사고 방법을 통하여 논리적 예측 사고에서 궁극은 이익의 극대화 이걸 갖다 추구하는 의사결정.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부동산 금융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부동산에 있어서 의사결정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며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금융활동 여기 역점을 두는 것은 의사결정식 접근법이라고 말한다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의사결정식.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누가 되죠? 바로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현상은 현재 있는 상태 바로 토지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이 대상의 객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해서 바로 예를 들어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 이게 바로 현상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토지의 어떤 소유 이용 관리를 객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주체로 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가 생태학적인 어떤 분야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동산 활동을 갖다 사회적 의미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입장으로 바라보는 걸 갖다 보면 현상적 접근법이라 불러준다라고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따진다. 행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바로 수익을 갖다 높이는 이익의 극대화의 방향으로 가는 의사결정식 접근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현상적 접근법을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바로 결국은 부동산의 제3측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학은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며 세 가지 측면을 갖다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본다는 것은 바로 법률적 측면,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갖다 기경법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걸 갖다 부동산의 기경법. 바로 이런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죠? 기술적 측면. 두 번째 뭐가 되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 세 가지 기경법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라고 하냐? 부동산학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궁극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며 법률적 입장, 경제적 입장, 기술적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경법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궁극은 부동산의 기초적 개념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중요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한 바로 세 가지 측면,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가지고 정리를 한다. 기경법이라는 얘기를 쓰고 이 기경법이 바로 부동산학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부동산학의 접근법에는 바로 분산해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법률 면에만 경제면만 기술적 면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입장으로 보느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 접근법이었고 기타 접근법은 행동과 태도 이하여 보는 것 그 다음에 최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의사결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토지 소유의 역정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부동산의 환경 문제라든가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바로 인류에게 주는 어떤 영향 사회적 어떤 바로 바람직한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현상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라고 할 때 세 가지 측면은 바로 기술적 측면, 유형의 기술적이죠. 그 이외에 무형의 뭐가 되냐 법률 경제 바로 유형은 형태가 보이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때 기술적인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볼 수 있죠. 건물이 지었다. 또 건물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건설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기술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형태가 있는 유형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법률이나 경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사회 형상에 의하여 정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앞에 이야기 속에서 법률적 측면이 나오고 경제적 측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며 뒷부분 생각해보죠. 그럼 맨 먼저 기경법에서 이제 우리가 말했지만 법률적 측면은 뭐냐? 부동산에 관련된 바로 하나의 제도, 법, 제도와 법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법률적 측면이다. 그래서 여기는 공법과 사법이라는 두 가지가 어디되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법률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학의 바로 공법과 사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주죠?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죠? 굉장히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세 번째는 바로 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적 공법을 얘기합니다. 기법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이다. 예를 들어 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역학의 어떤 지질 지형 토양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술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경법이라 얘기하는 세 가지 측면이라는 이야기. 앞으로 부동산을 갖다 계속 얘기할 때마다 세 가지 측면, 아까 말하던 내용대로 바로 기경법의 법률적 측면, 두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냐? 경제적 측면, 세 번째 이야기가 기술적 측면, 세 가지가 바로 부동산학의 3측면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며 앞부분도 깔끔하게 뭐 그냥 대충 해가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러지만 우리는 바로 앞으로 이
분야는 점수를 갖다 따줘야 될 분야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정리를 한 번 할 때 정리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